오늘은 고혈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아마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요. 일단은 한의원에 오고 어디 병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가서 한 10분 정도 앉아서 쉬었다가 혈압을 체크해 보시잖아요. 우리가 바이탈 사인 생체 징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혈압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혈액 흐름 상태가 어떤지, 몸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진료를 하다 보면은 나이가 이제 한 60 넘어간다 싶으면은 한 절반 이상은 혈압약을 드시는 것 같고요. 70 넘어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안 드시는 분을 찾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드문 것 같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드시는데요. 한 4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고혈압이 생길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고 요새는 10대에서도 혈압이 높은 친구들 꽤 많이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나는 혈압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끝까지 버티고 안 먹을 거야 하면서 실제로는 정말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약을 안 먹으면서 이렇게 버티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나는 혈압약을 먹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난 절대로 안 쓰러질 거야 하고 마음 놓고 그냥 무절제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혈압약을 먹으면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생활관리가 잘 되면은 나중에는 혈압약을 안 먹더라도 이제 끊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혈압약을 먹고 있다 그래서 안 쓰러지느냐?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보면은 대부분 쓰러져서 오는 분들이 평소에 혈압약 잘 드시다가도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쓰러져서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혈압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내가 혈압이 높아졌다는 얘기는요. 지금까지 내 삶의 방식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얘기예요. 자, 빨간 신호등이 켜졌는데 그대로 계속 직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잠깐 멈춰서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잘 확인해보고 그런 생활 습관들을 이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생활관리를 잘 하면 혈압이 또 떨어져요. 나중에는 혈압약을 먹을 필요가 없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제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정상 혈압은 얼마죠? 어깨동무 퀴즈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상 혈압은 110, 120, 80, 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혈압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두 가지 우리가 보통 혈압 얘기할 때 뭐 120 이렇게 하나만 얘기하는데 120에 80, 뭐 130에 90 이렇게 두 개를 얘기를 하잖아요. 높은 혈압, 낮은 혈압. 그런데 정확하게는 위의 혈압을 우리가 수축기 혈압이라 그러고요. 아래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 그래요. 신장이 수축할 때 혈관의 압력이 가장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때 가장 높은 혈압을 우리가 수축기 혈압이라 그러고요. 심장이 이완이 될 때 이 혈관 안에 압력이 가장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를 계속 압력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최고치, 최저치 이렇게 나누게 되죠. 120에 80 밑으로 나오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넘어서 한 140에 90 사이로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고혈압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140에 90이 넘어가서 아직 160에 100 이하는 고혈압 1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160에 100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고혈압 2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180에 120이 넘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언제 풍선이 빵 하고 터질지 몰라요. 압력이 가득 차서. 그래서 이 경우라면 아주 빨리 이제 조치를 좀 취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혈압 단계별로 나누는데 그럼 과연 약은 언제부터 먹어야 될까요? 예전에는 기준이 여기였어요. 160에 100. 그래서 이 전까지는 약을 안 먹고 이 이후부터 그게 한 1980년대 정도였고요. 그러더니 이제 기준을 좀 낮춰서 기준을 여기까지 낮춰놨어요. 140에 90이 넘어가면은 이제 약을 쓰기 시작하자. 그게 2000년대 한 초반 정도에 그렇게 이제 전 세계 내과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낮춰놨고요. 지금은 더 낮춰놨어요. 2단계까지 낮춰놨어요. 그래서 130에 85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거 넘어가면은 일단은 예방적으로 약을 먼저 쓰자. 라고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늘었냐면 20배 가까이는 늘어났어요. 이때 단계보다 이제 2단계까지 약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약회사의 뭐 음모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은 과연 혈압약이 그렇게까지 일찍 쓸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이제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좀 약을 써야 되는 범위를 더 높여가자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빠르게 약을 드시기보다는 일단은 생활 관리를 좀 충분히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혈압이 왜 오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저희 어깨동무 퀴즈들이 또 물어보네요. 자, 혈압은 왜 오를까요? 혈압이 올라가는 그 자체가 문제일까요? 열이 올라서. 자, 사람들은 혈압이 높아지는 그 자체를 자꾸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명체는요
그 어떤 생명체도 자기 몸을 스스로 죽이려고 노력하는 생명체는 없어요. 어떻게든지 끝까지 살아남고 끝까지 어떻게든지 생존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도 우리 몸을 죽이려고 혈압을 높이지는 않아요. 자, 그럼 과연 혈압은 왜 높아질까요? 자, 일단은 우리 몸에는 모든 세포들은 혈액을 공급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액으로부터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을 받고 세포에서 대사를 하고 생긴 노폐물들은 다시 혈액을 통해서 찌꺼기를 바깥쪽으로 이제 빼내게 되죠. 그래서 혈액이 충분히 공급이 될 때 우리 세포들은 건강합니다. 근데 혈액 공급이 충분하지 않게 되면은 세포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지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세포들,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가장 좀 생명하고 직결되는 세포들이 뇌세포들이에요. 뇌의 무게는요, 우리 인체 전체 몸무게의 한 4% 정도밖에는 차지를 안 해요. 근데 산소를 소모하는 걸로 따지면은 우리 몸 전체에서 소모하는 산소의 한 20% 정도를 소모를 합니다. 상당히 많은 혈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뇌로는 혈액이 잘 공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 경동맥에 센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혈액량이 조금이라도 모자르게 된다 그러면은 이 센서에서 바로 심장으로 명령을 보내서 압력을 높여서라도 피 좀 더 보내줘 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우리 몸에서 또 가장 많은 피가 흐르는 곳이 신장이에요. 하루에 전체 혈액의 5리터 정도 되는 혈액의 혈액을 한 50번 정도를 걸러내는데 만약에 신장으로 조금이라도 혈액이 부족하게 도달을 한다 그러면 신장은요 소변을 막아서 어떻게든지 혈액량을 늘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압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죠. 자, 혈관이 좁아질수록 점점 혈류량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혈관의 직경이 한 절반으로 줄어들면은 혈액량은요 곱하기 2배만큼 해서 곱하기 제곱만큼 해가지고 한 4분의 1 정도로 혈액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혈관이 조금씩 이제 좁아지거나 수축을 하게 되면은 혈류량이 상당히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되는 곳이 있을 때는 압력을 높여서라도 어떻게든 혈액 공급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는 거는요, 혈압이 높아지는 그 자체가 문제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의 어딘가 중요한 곳에 피가 지금 덜 가고 있구나 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혈액 공급이 잘 되게 만들어주면은 혈압이 그렇게 높아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은 다시 혈압을 떨어뜨리게 되어 있죠. 해서 이렇게 혈액 흐름이 좋지 않게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성별로 봤을 땐 남성보다는 여성이 약간은 좀 더 높아요. 자, 뚱뚱해지면은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더 많이 혈액을 보내야 되니까 압력을 좀 높여야 되겠죠. 그리고 혈액도 좀 탁해지겠죠. 앉아서 생활하고 운동이 부족한 분들은 혈액이 그동안 깨끗하게 잘 돌지를 않기 때문에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죠.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점점 딱딱해져요. 우리 피부가 이렇게 처지는 것처럼 혈관들도 이런 탄력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력을 좀 높여야지만 혈액 흐름을 유지를 시킬 수가 있죠. 일부는 유전성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중에 이렇게 혈압이 높은 분들이 있다 그러면 자녀들한테도 혈압이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의 항진에서 말초혈관이 확 수축이 돼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압력이 또 높아지게 됩니다. 좀 짜게 먹으면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압력이 높아지게 되기도 하고요. 술을 마시면 탈수가 돼요. 술 많이 마신 다음날 우리 갈증이 많이 나잖아요. 탈수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혈액을 직접 진해지게 만드는 그런 원인들이 됩니다. 담배를 태우게 되면 담배에 있는 타르가 혈액을 직접 탁하게 만들게 되고요. 니코틴이 말초혈관들을 수축시키면서 혈류량을 많이 감소를 시키겠죠. 카페인을 드시게 되면 탈수가 되죠. 그리고 혈관들이 바로 이제 수축이 되면서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다 혈액을 좀 진하게 만들고 혈압을 높이는 그런 원인이 되죠. 자, 해서 혈관을 우리가 깨끗하게만 만들 수 있다. 이 혈액을 맑게 만들 수만 있다 그러면은 혈압은 압력은 그렇게 높게 유지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혈액을 세포 곳곳에 공급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으라면은요. 저는 혈관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만들 것인가. 딱 하나만 꼽으라면은 저는 이거를 꼽겠습니다. 운동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고 하더라도 하루에 8,000보 이상만 걸어주면요 우리 몸에 있는 피를 그날 먹은 양만큼 깨끗하게 다시 배출을 해낼 수가 있는데 요새 현대인들은 운동량이 되게 부족해요. 땀도 별로 안 흘려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있는 노폐물 배출이 상당히 덜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햇볕을 쬐게 되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이런 비타민 D 같은 것들이 충분히 합성이 되는데 오늘 제가 오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여자들이 가장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낮다 그래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도 작용을 하고요.
면역 비타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면역력도 상당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씩은 햇볕을 쬐면서 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그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고요. 한 1시간 이상 1시간 반 정도 걸어야지 한 8,000보 정도를 걸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운동량만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깨동무 한의원만의 트레이드마크예요. 어혈침. 어혈침을 맞게 되면은 말초로 점점 혈류량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처음에는 피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점점 침을 맞다 보면 점점 이제 피가 잘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두 군데 나오다 마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맞다 보면은 점점 이제 피가 골고루 잘 나오게 되고요. 점점 말초까지 혈류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순환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까맣죠. 혈액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면은 혈액 색깔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까맣게 되는데 혈류 교체가 원활하게 되면 점점 붉어져요. 그래서 까맣던 피가 점점 붉어진다는 것도 순환이 점점 증대가 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저희 이 어혈침이 상당히 좀 혈압 관리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저희가 2007년도에 한번 이렇게 논문을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고근침을 6번 맞고 혈압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한 15 정도 떨어진다고 평균이 나왔었고요. 이완기 혈압도 6번 맞는 사이에 한 10 가까이 그렇게 떨어졌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논문에는 이제 6번의 고근침 시술이 대상자들의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낮춘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실제로 저희 치료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끊게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혈압약을 이게 뭐 혈압약보다 좋아서가 아니라 말초까지 혈류량이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 내가 몸에 얼마나 피가 잘 돌게 만드는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혈압약을 먹다가도 끊을 수가 있게 되겠죠.